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갑자기 15세기로 돌아가 뉴턴의 실험실을 엿본다면 우주적 장이나 양자 진공이 아니라 단순한 추, 진자, 떨어지는 사과, 측정 테이블을 보게 될 것이다. 뉴턴에게 질량은 거의 신성한 양이었으며 위치나 운동 속도에 좌우되지 않는 물질의 양이었다. 그 역할은 이중적이면서도 분명했다. 물체의 관성을 결정하는 동시에 중력적 인력의 원천으로 기능했다. 고전적 의미의 질량은 물질에 깊이 내재된 내재적 속성, 변화에 대한 일종의 내장된 저항이었다. 바로 이 속성이 세상에 안정성을 부여했다. 뉴턴이 기술했듯 물질의 양은 밀도와 크기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동일한 것의 척도다. 이로써 질량은 물질의 숨겨진 무게, 사물의 무거움과 불변성을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핵심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행성의 운동부터 돌 던지기까지 모든 역학은 이 기둥 위에 세워졌다. 질량이 운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빛과 전기, 입자 운동에 관한 놀라운 실험의 시대였다. 이때 비로소 수세기 동안 믿어왔던 것처럼 질량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제시했을 때 질량은 속도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는 물체는 더 무거워진다. 이 발견은 유명한 공식 2등 만시 제곱을 탄생시켰으며 여기서 에너지와 질량은 동전의 양면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현대 물리학은 점차 혼란스러운 상대론적 질량 개념을 버리고 속도에 의존하지 않는 정지 질량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선호했다. 장 이론의 관점에서 입자의 근본적 본질을 반영하는 것은 정지 질량이다. 그 외 모든 것은 단지 운동 에너지의 표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 이후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 전환점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측정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측정하는지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한다. 물질의 양인가 아니면 물질로 압축된 에너지인가 아니면 아예 독립된 속성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의 결과인가. 따라서 뉴턴의 물질 속의 물질이라는 오래된 질량 정의는 여전히 받침대 위에 서 있지만 이제는 얇은 의심의 층으로 덮여 있다. 결국 질량이 에너지, 정보 또는 파동일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진정 무엇인지 모른다. 만약 물질에서 모든 가면, 원자, 쿼크, 장을 제거할 수 있다면 아마도 질량은 단순히 사라질 것이다. 현대 물리학에서 이 아이디어는 점점 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질량은 근본적인 속성이 아니라 특정 규모에서 세계를 설명하는 근사 모델에서 발생하는 매개 변수다. 다시 말해 질량은 실체가 아니라 평균화 효과일 수 있다. 우리는 현실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매끄럽게 다듬어진 복사본을 본다. 마치 두꺼운 유리 너머로 요동치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표면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혼돈이 격렬하게 휘몰아친다. 이 아이디어는 물리학과 철학이 유효 이론 개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영역에서 비롯되었다. 유효 이론은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단지 주어진 에너지 범위나 규모에서 관측되는 현상만을 설명할 뿐이다. 예를 들어 열역학에서는 온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미시적 수준에서는 온도가 실제 속성이 아니라 입자 운동의 통계적 측정값임을 알고 있다. 질량도 이와 유사한 것일 수 있다. 즉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은 상호작용들의 편리한 합일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고체 물리학이다. 결정체 내에서 전자질량은 자유전자의 질량보다 수백 배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자가 원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변하면 질량도 변합니다. 그러나 전자가 무게를 얻거나 잃은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환경 조건이 변한 것뿐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기본 입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나 쿼크의 질량이라 부르는 것은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진공, 장, 심지어 시공간 구조와의 상호작용 결과일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지지된다. 쿼크 모델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저명한 물리학자 마리 겔만은 20세기 초 질량이 더 복잡한 동적 과정에 대한 편리한 명칭이라고 썼다. 현대 양자 장로는 이 관점을 더욱 공고히 했다. 질량은 현실에서 사소한 세부 사항을 제거한 후 라그랑지안에 나타나는 단순한 계수에 불과하다. 양자 장론에서 질량을 포함한 모든 매개 변수는
에너지 척도가 변할 때 변화하는, 즉 재정규화의 대상이다. 이는 미시적 수준에서 질량이 실험에서 측정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본적 수준에서는 질량이 제로일 수 있으며 상호작용 과정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질량은 효과적 개념이 되며 물의 강성이나 점도 개념보다 더 실제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시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들 모두 사라집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흥미로운 역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극적 순수 현실에는 아예 질량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장, 에너지, 상호작용, 양자 상관관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질량은 이들의 통계적 그림자이며 인간 규모에 머무를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친 근사치다. 그러면 익숙한 표현인 물체 질량이 방정식에 붙인 꼬리표일 뿐 자연의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세계의 내재적 무게가 아니라 평균적 행동 양상을 측정하는 것이다. 언뜻 보면 질량이 입자의 선천적 속성, 즉 자체적으로 무게를 지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쿼크와 글루온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인 양자세격학의 심연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림은 훨씬 더 신비로워진다. 그곳에서 질량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순수한 상호작용 에너지로부터 탄생한다. 쿼크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기본 구성 요소다. 그들은 거의 질량이 없다. 그들 자신의 질량은 너무나 미미해서 양성자 질량의 약 1에서 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물질이 아니라 쿼크들을 묶어주는 글루온들의 광란의 소용돌이에서 발생하는 장에너지다. 양성자 내부의 공간은 비어있지 않고 가상 입자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양자 변동에 들끓는 바다다. 바로 이 양자적 혼돈이 우리가 질량으로 인식하는 형태로 압축된 것이다. 따라서 양성자의 질량은 역학에서 비롯된 정적인 환상이다. 쿼크가 완전히 무질량이라 해도 결합력의 에너지로 인해 양성자는 여전히 질량을 가질 것이다. 바로 여기에 사고의 대혁명이 자리한다. 우리가 물질이라 여겨온 것은 사실 얼어붙은 상호작용 에너지다. 양자 세격학 방정식의 해법에 기반한 슈퍼컴퓨터의 현대적 시뮬레이션은 질량이 장의 부산물임을 확인시켜준다. 이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점점 더 질량이 물질의 속성이 아니라 안정된 구조로 나타난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말한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원자부터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체는 물질의 조각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 안정화된 장의 춤 속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이다. 이는 물질의 무게로서의 질량 개념이 시대착오적 개념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전 물리학은 질량을 단순한 관성의 척도로 여겨왔으나 최근 수십 년간 우리가 무게를 재는 익숙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대안 개념들이 등장했다. 과학자들은 질량을 스칼라 양이 아닌 다차원 구조로 보기 시작하고 있다. 가장 대담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사원수 쿼터니온스 수학에서 비롯된다. 이는 복소수를 일반화한 것으로 각 수량에는 크기뿐만 아니라 공간 내 방향성도 부여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질량은 초공간에서의 벡터가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질량은 더 풍부한 실체의 투영에 불과하다. 2010년대 리처드 캠벨과 앤서니 로우를 비롯한 일부 이론가들은 스핀, 내부 진동, 입자 위상을 고려할 때 질량이 단순히 물질의 양이 아니라고 제안했다. 이는 숨겨진 차원에서의 회전운동의 결과로 변모한다. 이 접근법에서 입자는 내부 운동의 방향을 감지하며 이 방향이 질량과 에너지를 결정한다. 이 관점은 표준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 중성미자나 암흑 물질의 행동에서 관측되는 일부 비정상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질량이 음수인 물질을 상상해보자. 언뜻 보기엔 터무니없어 보인다. 음의 질량을 가진 물체는 밀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믿기 어렵지만 이러한 해법은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에서 실제로 나타나며 초저온 원자 시스템 실험에서도 모델링된 바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체를 생성했는데 그 안의 입자들은 마치 음의 질량을 가진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가속시키려 했을 때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속되었습니다. 자연에 이러한 상태가 존재한다면 이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주론적 규모에서 음의 질량은 반중력처럼 작용하여 공간을 바깥쪽으로 밀어낼 것이다. 또 다른 방향은 보이지 않는 질량, 암흑물질,
그리고 가설적인 수정, 동적 질량과 관련된다. CDM은 우주의 대부분 질량이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입자에 숨겨져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대안인 AMDM 이론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질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식 방식이 변할 뿐이다. 모르데카이 밀그램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중력은 작은 가속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며 질량은 상수가 아니라 장의 함수일 수 있다. 이는 은하의 질량이 그 별들의 합계라기보다 중력 진공과의 상호작용 효과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놀라운 결론으로 이끈다. 질량은 균일하지 않다. 단순한 스칼라 특성이 아니라 양자 기하학에서 우주론적 규모에 이르기까지 설명 수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현상의 전체 군집이다. 아마도 미래에는 질량이라는 용어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이를 물질의 에너지 토폴로지 같은 것으로 대체하게 될지도 모른다. 질량이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형상일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게라고 부르는 것이 양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에 불과하다고? 이 아이디어는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물질의 정보적 본질을 연구하는 현대 물리학자들이 점점 더 기울어지는 관점이다. 놀라운 역설부터 시작해보자.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모든 시스템은 무질서한 엔트로피 증가를 향해 간다. 그러나 질량은 이 무질서가 안정된 형태로 얼어붙은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네덜란드 물리학자 에릭 베를린데는 그의 혁명적인 연구에서 엔트로피 중력 이론을 제안했다. 중력은 뉴턴의 힘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평형 상태를 추구하는 통계적 효과로 나타난다. 그의 모델에서 물체의 질량은 주변 공간에 엔트로피를 생성하며 중력적 인력은 단순히 에너지와 데이터를 재분배하려는 우주 정보의 반응이다. 즉 질량은 실체가 아니라 공간의 엔트로피 구조에 암호화된 물질 상태의 기억이다. 이 아이디어의 또 다른 측면은 물리학자 야콥 베켄슈타인이 탐구했다. 1970년대에 그는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그 면적에 비례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블랙홀의 질량이 사건 지평선 뒤에 갇힌 정보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의미했다. 구멍이 흡수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거대해진다. 논리적이다. 현대 양자 중력 접근법은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질량은 정보 저장을 위한 우주의 대가다. 입자가 질량을 획득할 때 그것은 유지에 에너지가 필요한 데이터 양자 상태로 공간을 문자 그대로 채운다. 더욱이 양자 열역학 실험은 질량과 정보가 상호 교환 가능함을 보여준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과 동등하며 따라서 질량을 방출하는 것이다. 이는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진다. 질량은 질서 정연한 정보의 에너지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홀로그래픽 원리와 결합하면 놀라운 그림이 그려진다. 어떤 물체의 질량은 단순히 그 표면에 담긴 양자 정보량을 반영하는 홀로그램일 수 있다. 즉 밀도부터 관성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모든 속성은 더 근본적인 정보적 현실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의 그림자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는 기계가 아니라 거대한 계산 과정이며 질량은 시공간 구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을 반영하는 양자 변수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질량 개념은 물리학과 정보 사이에 가교가 된다. 한 극한에서는 에너지, 다른 극한에서는 엔트로피, 또 다른 극한에서는 순수한 양자 기억이다. 그리고 아마도 질량의 핵심에는 원자가 아닌 비트, 정보의 기본 단위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이 없이는 물질도 시간도 공간 자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온 것은 아닐까? 질량이 중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력이 질량을 생성하는 것은 아닐까? 이 아이디어는 시공간이 질량이 나타나기도 전에 마치 질량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이론가들의 머릿속에 점점 더 자주 떠오르고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은 공간을 휘게 하여 물체가 휘어진 궤적을 따라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현대 연구, 특히 양자 중력과 우주의 기하학적 모델 분야에서는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질량은 단순히 기하학에 흔들리는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루프 양자 중력과 같은 양자 공간 모델에서 시공간의 구조 자체는 기하학의 원자, 매듭과 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미세한 구조들은 에너지를 가지며 에너지는 질량이다. 그러나 질량은 별개의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기하학 자체의
위상학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가 질량이라 부르는 것은 공간의 곡률이 일시적으로 안정화된 상태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더 나아가 중력이 힘이나 곡률이 아니라 우주의 윤곽선에서 정보나 에너지 밀도의 변화라고 주장한다. 에릭 버린의 모델과 그 후속 수정 안에서 중력은 질량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장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 경우 질량은 객체가 아니라 데이터 분포의 국소적 불규칙성이다. 만약 우리가 물질 없는 공간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평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 몸체가 중첩되는 내부 에너지 윤곽을 지닐 것이다. 따라서 질량은 원인이 아니라 기하학이 불변성을 유지하려는 욕구의 부수적 효과다. 양자 물리학은 이 그림에 또 다른 요소를 더한다. 양자장 관점에서 질량은 별개의 물질이 아니라 장의 교란이다. 그러나 장 자체가 중력적이고 근본적이라면 질량은 단순히 그 반응, 즉 에너지를 국소화하려 할 때 발생하는 메아리가 된다. 따라서 로저 펜로즈와 칼 라벨의 가설에 따르면 질량은 장이 대칭성을 이룰 때 순수 기하학이 양자 차원을 우연히 마주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반대로 중력은 현실 그 자체의 구조이므로 생성과 소멸의 영향을 받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 기하학적 진공 이론과 같은 일부 모델에서는 질량이 전혀 없어도 우주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곡률 파동으로 가득 찬 순수 시공간이다. 그러나 양자 변동으로 인해 이 기하학적 윤곽은 진동하기 시작하며 질량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본질적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는 기하학의 소용돌이에 불과할 수 있으며 질량은 단순히 공간 변형의 안정된 형태일 뿐이다. 만약 그렇다면 질량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된다. 왜 공간은 변동할 수 있는가? 결국 질량은 원인이 아니라 우주적 기억의 결과물, 즉 중력 연속체가 변동의 혼돈 속에서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시도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대담한 개념에서 중력은 질량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원초적 윤곽, 즉 질량이 부수적 효과로 발생하는 기하학적 격자이다. 마치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스스로 빛을 생성한다고 믿는 것과 같다.